그녀의 다른 작품들도 몇 작품 감상하시죠. 자, 루이스 부르주아를 상징하는 그녀의 상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정이라는 주제입니다. 루이스 부르주아에게 가정은 무척이나 큰 임팩트를 주는 요소였는데요. 그녀는 가정이라는 주제에서 이런 말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사실상 가출한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가출 소녀치고는 꽤 괜찮아진 그런 가출 소녀였던 것 같아요. 1994년작 가출 소녀의 집이라는 작품이나 1999년작 나는 지옥에 다녀왔다를 보면 재료 측면에서 매우 전통적인 여성성을 나타내는데요. 표현 형식적인 면에서는 마치 또 다른 페미니스트 작가 바바라 쿠르거의 작품을 보는 듯합니다. 물론 다른 재료이지만. 그 외에도 추락한 여자 또는 불어로 판무매종이라고 하는데요. 판무매종은 한국어로 가정주부라는 뜻으로 불리며 그녀는 반나체의 여성의 몸과 건축물을 합성하여 그렸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그린 의미가 가정에 있는 여성이라는 당시의 여성들에 대한 정체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부르주아는 여기서 당시의 시대적 젠더 문제점을 표현하려고 노력하며 당시에 패배한 피해자적인 여성의 현실을 나타내는데요. 반나체의 여인이 집에 숨어있다라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스토리텔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에서도 전쟁통에 그녀가 고향인 파리를 떠나 뉴욕으로 이민 온 그녀의 정체성을 상징화한 작품들입니다. 그녀는 두려움과 불안에 대한 그녀의 감정과 기억을 공유합니다. 부르주아는 1989년에 감방으로 알려진 자체 폐쇄 구조물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수년 동안 그녀의 작품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 작품에서 그녀는 갇힌 것, 괴로움,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탐구하죠. 감방이라는 단어는 감옥과 같이 밀폐된 방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신체의 세포와 마찬가지로 식물이나 동물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주아는 감방을 어떻게 보았는지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각 감방들은 두려움과 맞서 싸워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고통이죠. 각 감방은 마치 관음증의 쾌락이나 그것을 들여다보는 스릴을 다루는 거죠. 감방 시리즈 중 감방 14 2000에는 작은 받침대 위에 빨간색 패브릭 조각이 놓여있는 금속 테이블이 있습니다. 직물 조각품은 서로 결합된 세 개의 비명을 지르는 머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세 개의 합쳐진 머리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머리 세 개 달린 개 케르베로스를 암시합니다. 케르베로스 묘사에서 각 머리는 종종 출생, 젊음, 노년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되죠. 이렇듯 삶의 순환은 부르주아가 작품에서 자주 탐구했던 주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루이스 부르주아의 삶을 통한 관심사는 바로 신체 부위입니다. 신체 부위 시리즈에서는 남성과 여성성을 공존하여 다루며 양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루이스 부르주아는 초기의 그림에서부터 후기의 깜빵과 섬유 작품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몸을 탐구합니다. 1960년대 그녀의 조각에서 신체 형태와 신체 부분은 더 유기적으로 변했으며 형태와 사용한 재료 모두에서 이전 조각들과 매우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라텍스 고무, 석고, 대리석, 청동과 같은 재료를 다양하게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녀는 이 시리즈에서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와 유방을 연상시키는 둥근 형태의 사용을 반복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가슴은 이중적이고 형상을 지니고 있고 거울에 비친 형태는
부르주아가 작품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보여줍니다. 가슴은 두 개의 기절한 남근이 연속적으로 결합되어 남성과 여성의 기관을 모두 암시하는 성적인 형태를 만드는 야누스 플루에리와 관련이 있죠. 젖가슴과 야누스 플레오리는 모두 과거와 미래라는 반대 방향을 가리키며 부르주아에게 과거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이와 같은 조각품에서 부르주아는 조각난 신체 부위를 사용하여 복잡한 감정 상태를 탐구했는데요. 그들은 부르주아의 작품에 정기적으로 등장하며 종종 부분객체라고도 불렀습니다. 부분객체라는 용어는 정신분석학자 멜라니 클라인이 유아 발달에 관한 저술에서 처음 사용했는데요. 클라인의 견해에 따르면 우리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부분 대상은 어머니의 젖이라고 합니다. 부분객체라는 개념은 이후 섹슈얼리티, 욕망 또는 젠더에 대한 질문을 탐구하면서 신체 부위의 형태를 취하는 현대 및 현대 예술가들의 조각품을 설명하는 데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얼핏 어려울 듯했던 부르주아의 개념적인 설치 작품을 어떻게 감상할 수 있을지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앞에서 알려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일본에서 진행 중인 그녀의 전시를 보면서 그녀의 의도와 시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 스스로 한번 알아보시죠. 70년에 걸친 경력 동안 루이스는 설치, 조각, 드로잉, 회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형식적 창작을 통해 이항 대립, 즉 두 가지의 대립적인 요소가 한 짝을 이루는 것에 긴장감을 탐구했습니다. 그녀의 작품을 보면 남성과 여성, 수동적인 것과 능동적인 것, 형상과 추상, 의식과 무의식 등의 양극성이 같은 작품 안에 공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르주아의 예술은 부분적으로 어린 시절에 복잡하고 때로는 충격적인 사건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기억과 감정을 재구성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 그녀는 그것을 보편적인 모티브로 승화시키고 희망과 두려움, 불안과 평온, 죄책감과 보상, 긴장과 해방 등 모순된 감정과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작업은 섹슈얼리티, 젠더, 살아있는 신체를 전면에 내세운 퍼포먼스와 조각품은 특히 페미니즘적 맥락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르주아의 예술은 많은 화가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전 세계 주요 박물관에서 계속 전시되고 있습니다. 부르주아가 일본에서 27년 만에 처음으로 여는 전시이자 일본 최대 규모의 개인전인 이번 전시는 그녀의 작업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100여 점 이상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전시의 부제는 나는 지옥에 갔다가 돌아왔다인데요. 제목만큼 어둡고 절망스러우면서도 그녀의 작품 표현 방식으로 인해 희망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여러분, 이 손수건 한번 보시죠. 부르주아가 손수건에 이 문구를 수놓은 것인데요. 사실 자수와 같은 직물 작업들은 통상 여성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와 반대로 쇠를 사용하는 조선은 남성적 상징으로 알려졌죠. 그런데 이는 그녀의 감정의 변동과 양가적 성격을 암시하고 그녀의 검은 유머 감각을 암시합니다. 부르주아는 자신을 생존자로 여겼죠. 그녀는 일반적인 나약한 여성성을 사회에게 원망하는 그런 호소가 아닌 당당한 도전이고 외침입니다. 그녀의 작품은 살고자 하는 그녀의 강한 의지와 전쟁, 자연재해, 질병으로 인해 너무 자주 악화되는 인류의 지옥 같은 그런 고통을 극복하겠다는 약속을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미술을 통한 전사가 되겠다는 표현이 아닐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어떠셨습니까? 어려운 미술을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셨나요? 오늘 도쿄 모리미술관과 루이스 부르주아 편을 소개해 드렸는데요.